정의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5년 1월 12일 일요 해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경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날씨가 정말 춥더라고요. 내일은 조금 나아진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태어나서 자란 곳이 좀 굉장히 추운 지역이었고 또 군대 생활도 강원도 철원에서 했기 때문에 추위에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셔야 경마도 잘 되는 법입니다. 자, 토요경주 보시면은 똑같죠, 지난주하고. 인코스가 여전히 가볍고 인코스로 취입을 했던 말들이 선전하는 구도로 경주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토요경주에서 제가 부산 주로에 대해서 성토를 했다시피 특별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부산 경마는 게이트 이점이 있는 말들이 정말 불리합니다. 특히 1번, 2번 제가 어제 설명을 해드렸죠. 부산은 주로가 있으면은 직선 주로는 괜찮고요. 시작하면서 이 코너 구간의 인코스가 다 무거워요. 그러니까는 코너로 구간에서 1번, 2번을 이렇게 막 1번, 2번 말들이 인코스로 밟으면은 그런 말들은 여지없이 고전합니다. 금요일 안 하신 분들, 참여 안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염두를 해 두시고, 저 이종현이 왜 저렇게 외곽 말들만 추천하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산 경마는. 자, 그 흐름을 캐치를 하시고 일단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1월 10일 일요 경주의 편성 구도도 쉽지 않습니다. 서울 경마도 지난주하고 거의 비슷한 게 토요 경주는 그래도 저배당 경주가 몇 들어왔다가 일요일은 좀 더 배당이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는데 금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또 부산 경마는 늘 중고배당이 나오는 혼전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일요 경주도 쉽지 않은 구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1월 12일 일요 해설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1경주는 국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갓 3세가 된 10마들 간의 접전 구도로 진행이 되죠. 팔리는 말들이 1경주부터 제법 많아요. 이번 경주는 의외로 1번 비상대위 주행검사 잘 뛰었고, 카라케이는 데뷔전부터 취임력의 양호한 걸음을 보였고요. 어펜드도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말이고, 8번 파워밴드 주행검사 잘 뛰었고, 10번 운주타임, 11번 퍼지루비 다들 가능성들을 보이고 있는 말들입니다. 자, 선전에 기대하는 말은 8번 파워밴드라는 말입니다. 파워밴드. 주행검사도 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행검사 때 기존 재건 말들이나 어마어마하게 빠른 말들하고 막 뛰어서 대등하게 뛴 말들은, 그런 신마들은 다음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파워밴드는 강남불청객, TG인디, 이런 말들하고, 그리고 데뷔전 입상을 했던 특급 파티, 이런 말들하고 주행검사를 뗐어요. 근데 그런 말들하고, 걸음이 거의 비슷해요. 밀리지가 않아요. 앞마름에도 불구하고 덩치가 굉장히 좋고요. 따라가는 전개도 소화할 수 있고요. 훈련 때 컨디션도 이상 없이 좋습니다. 그래서 1경주, 요렇게 잡혀있으면 복병으로 봐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바람 좀 불 거예요. 워낙에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8번 파워밴드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이경주입니다. 잠시만요. 서울 이경주는 국산 호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은 인기를 얻는 말들이 외곽 게이트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죠. 서울 경마는 형무상, 주링스카이, 왕최고인데 순발력이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잘 소화는 할 거예요. 경주 전개를. 그래도 인코스에 있는 말들이 효율적인 전개를 펼치면은 외곽에 있는 말들보단 낫죠. 그래서 선전이 기대가 되는 말이 1번 큐피드 하트입니다. 자, 원래 이 말이 좀 따라가는 전개, 모래를 좀 맞으면은 좀 못 뛰어요. 그래서 모래를 좀 덜 맞는 전개를 펼쳐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고, 직전에도 선두 외곽은 돌았어요. 근데 모래를 고스란히 전부 다 맞고 뛰었거든요. 그런데도 직선주로에서는 탄력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는 제가 판단했던 것보다는 모래 반응이 별로 없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모래를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죠. 스피드가 아주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외곽 있는 마필들이 밀고 나오면은 내선에서 효율적인 전개를 진행하면서 고스란히 모래를 맞고 경주를 진행해도 직전에도 잘 뛰었고, 이번에도 중반 탄력이 좋은 말이니까는 늘어난 경주 거리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큐피드 하트가 충분히 외곽에 있는 인기 마필들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삼경주입니다. 서울 삼경주는 곡산 5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인기를 얻는 마필들은 있습니다. 자, 5번 이클립스 더킹. 따라가는 전개로는 좀 밋밋하고요. 직전처럼 선도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하면은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보입니다. 1200도 따라가서는 그렇게 인상적인 걸음을 보인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0이 불안할 수 있고요. 2번 강나루도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끈기로 보이는데 이제 데뷔전 1200을 뛰었고 이전째는 1400에서 인기 1위를 기록하고 최적의 전개를 펼쳤는데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중거리 경주에서는 아직은 검증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선전을 기다하는 말은 7번 핑크 골드라는 말입니다. 2회전 경주에서 선행을 나선 이후에 우승을 했는데 상대 대비 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선행을 나선 이후에 우승을 했고 직전에는 좀 오버페이스로 선행을 나서니까는 중반 걸음이 좀 부족했어요. 이번에는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클립스 더킹이 나가면 선두 외곽, 에클레어 파워가 나가면은 또 선두 외곽, 요런 자리는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서만 경주를 진행해도 훈련 때 컨디션도 괜찮고요. 중반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기 때문에 7번 핑크 골드의 선전을 기다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1경주입니다. 예, 부산 경마는 금요일에 제가 봤던 게 맞다면 인코스에 있는 말들은 무조건 자멸해야 됩니다. 특히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 그것도 선행 말들은. 자, 1경주는 국산 4군, 국산 6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외곽에 있는 8번 피스비 위도요. 추입형 마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뒤에서 올라오는 말이고. 그리고 9번 인디고스도 순발력이 약간 부족하고 뒤에서 올라오는 말이고.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선전을 기다하는 말은 5번 국대 레전드입니다. 직전 1400 중거리 경주에서 중후미권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경주 종반의 끈기가 괜찮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직전부터 컨디션도 좋고요. 1400을 경험을 해봤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코스를 타지 않을 것 같아요. 1번, 2번이 나가거나 3번 이런 말들도 빠르거든요. 그러면은 중위권 외곽, 선위권 외곽, 그리고 직선주로에서도 외선진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5번 국대 레전드 거리 경험도 있고 직전보다 더 뛸 준비도 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5번 국대 레전드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사경주입니다. 서울 사경주는 국산 5군 17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경주의 형식상 배당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1700 경주거리 그리고 국산 5군 경주거리면은 대부분의 말들이 경험하지 않은 경주거리거나 아니면 경험을 해도 그렇게 인상적인 걸음을 보인 바는 없는 말들이거든요. 1700에서. 자, 8번 승리공주는 직전에도 인기 1위였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끈기로 보였는데 딱 그 정도였고 9번 웨스턴거는 보여줄 걸음이 많이 남아있죠. 데뷔전부터 1400에서 우승을 했고 그리고 직전 경주는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종반에 버티는 정도였는데 그래도 잘 뛴 건 맞습니다. 연속해서 잘 뛰고 있고 뭐 기본 걸음은 충분한 말입니다. 뭐 이런 말들이 인기를 얻는데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1번 맥스위크입니다. 직전에도 이 말이 3번 게이트, 2번 게이트에서 경주를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인코스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경주 종반에 추입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탄력도 나오는 걸음을 보였어요. 이번에는 직전 선전으로 부담 중량은 증가했지만은 똑같죠. 직전하고 1번 게이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그 자체로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할 수 있고 편하게만 경주를 진행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탄력이 나아지고 있는 추세의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입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맥스 위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2경주입니다. 예,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주. 만일 1경주는 뭐 이제 주로 이름을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2경주에서요. 1번 닥터 해피가 선행을 쓰고 2번 브라운 키가 선두 외곽으로 경주를 진행해서 이 두 마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금요일하고 주로가 달라진 거예요. 네, 금요일하고 주로가 달라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금요일 날에서 1번, 2번 게이트에서 코너 구간에 인코스를 밟았던 말들은 모조리 다 전멸을 했거든요. 그런데 1번 닥터 해피하고 2번 브라운 루키가 둘 다 선행마예요.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되는데 1번이 쏘고 2번이 그 외곽으로 가서 두 마리가 들어오면은 3, 4, 5, 6경주는 다시 여러분들 조판을 짜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금요일 경주의 흐름이나 구도로 봤을 때는 두 마리는 무조건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최저 배당 막권은 뛰기 전에 이미 죽은 막권이죠. 그러면 선두 외곽이나 선입 외곽을 어떤 말이 차지할 건가가 중요하죠. 이런 말들은 취입, 국대 미라클은 한 번씩 늦바라는 말, 매직 11은 선두 외곽, 뭐 BK 매직도 직전에는 앞에 갔는데 뭐 중위권 외곽 정도의 경주를 진행해도 되긴 하지만은 역시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들도 막 가세를 해요, 선두권에. 그런데 바로 1번, 2번 게이트 바로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하는 말이 한두가 있어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5번 로드 투 윈입니다. 자, 2회전 경주는 우승을 했어요. 모래를 맞지 않게 선두 외곽 전개를 진행을 하고 직전에는 꼴등을 했어요. 스타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서 모래를 맞으니까는 직선에서 섰어요, 아예 말이. 그것처럼 모래를 맞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1번 닥터의 B번 브라운 루키만큼 스피드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1번, 2번이 쏘고 나가면은 바로 외곽으로 물겠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는 말들이 모두 들어왔어요. 금요 경주에서는. 그래서 5번 로드 트윈. 송경윤이가 제가 알기로는 기승하지 못해요. 일요일까지. 독감 때문에. 그래서 기승기수가 어떤 기술을 교체해야 할 건지 또 아니면 또 오늘 자고 났더니 다 나와서 또 일요일날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5번 로드 트윈은 선두 외곽 전개만 진행하면은 되는 편성입니다. 직전에 너무 못 뛰어서 전혀 인기가 없는 수준이지만은 전개상의 이점만 잘 활용하면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5번 로드 투 윈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우경주입니다. 서울 우경주는 곡산호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W 경주입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1번 BK 러브는 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선두 외곽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우승을 했지만은 상대들이 너무 못 뛰었어요. 그러니까 1300을 1분 23초대로 뛰고도 23초대 후반으로 뛰고도 여유 있는 우승을 한 거예요. 1번 게이트에서 무조건 앞에 가야 돼요. 모래를 맞지 않게. 1번 BK 러브는. 그린필 스타는 40전 뛴 말이에요. 40전. 오스틴 리더도 전적이 많고 세네 클래식, 5번 세네 클래식은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도 소화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따라가는 전개로 탄력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거나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닙니다. 외곽에 있는 9번 청공스톰도 순발력을 바탕으로 앞선 전개를 펼치는 말이고 이런 말들이 인기를 얻는데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은 2번 성실여굴이라는 말입니다. 14번의 전적을 뛰면서 한 번 우승을 했기 때문에 능력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보통 이제 조교사나 기수들이 말을 잘 모르는 조교사나 기수들도 많아요, 여러분. 거리 적성도 모르는 기수들도 많아요, 조교사들도. 근데 2번 성실여걸은 그걸 잘 모르고 자꾸 장거리 경주를 써요. 근데 안 됩니다, 장거리가. 그러니까는 혈통상으로는 돼도 혈통이 중요하죠. 첫 번째는 중장거리를 적응하냐 못하냐를 따질 때 혈통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주행 자세가 더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주행 자세가 글러먹은 말들은 장거리를 아예 소화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체형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번 성실여걸은 제가 봤을 때는 짧은 거리용이에요. 근데 소속주에서는 자꾸 중거리 쓰고 직전에 장거리 쓰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는 말이거든요. 다시 어쨌든 경주 거리를 1300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편성을 만나도 선두권에 가세를 해요. 그러면은 최근에 중장거리를 뛰면서 길러온 지구력을 바탕으로 줄어든 경주거리, 내측 최적 전개, 인코스, 정말 좋죠. 그래서 이번 성실여고를 놓고 중고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3경주입니다. 부산 3경주는 곡산호군 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W 경주입니다. 제가 금요 경주 끝나고 그랬죠. 보령 라이트킹 같은 말들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늦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스피드가 좀 있는 말이어서 땅하면은 그냥 인코스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1번 아데로랑이나 성실 챔피언이 스피드가 좋은 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1코너, 2코너를 돌면서 계속 내측으로 가야 되는데 보령 라이트킨 그렇게 내측을 타서는 능력 부진으로 실격당합니다. 그래서 3번 보령 라이트킨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늦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늦바라고 외곽으로 빼서 취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자, 7번 메스터리맨 직전에 앞에 간 이후에 정말 사력을 다해서 버티면서 3차 10전 빵빵인 말이고, 외곽에는 11번 블루포인트 취입력이 양호하긴 한데 양호한 정도이지 밋밋하죠. 랠리맨 순발력을 보이면서 앞선 전개 후에 약편성에서 버티는 말이고,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한 번 더 노리고 있는 말이 바로 6번 언제나 영웅입니다. 다 뛴 말은 맞죠. 예, 40전 넘게 뛴 말이 걸음이 더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게 직전 경주도 제가 추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경주를 한번 보시면은 11번 게이트에서 저렇게 작정하고 취입을 하면은 문세영이 아니라 문세영이 할아버지가 와도 못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11번 게이트에서 스타트가 괜찮았는데 그냥 발축이 불리하고 취입이니까는 맨 뒤로 가야지. 그래서 맨 뒤에서 그냥 취입을 해요. 아무리 1800 경주거리이고 취입으로 경주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적절한 시점에서는 스퍼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권호찬이가 2승을 했는데 이번에도 권호찬이가 2승을 하는데도 추천하는 이유는 게이트가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게이트가 조금만 좋으면은 직전처럼 완전 생 바닥이 아니라 중후미권에서 경주 진행이 가능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인기 마필들이 장거리 경주가 취약해요. 그래서 직전처럼 너무 늦으면은 또다시 쌍욕을 해야 되는 장면이지만은 조금만 일찍 스퍼트를 하면 됩니다. 언제나 영웅이. 장거리 경주는 어떤 마필보다도 이번 경주에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인기 있는 말들이 장거리에 좀 약점까지 있고요. 그래서 6번 언제나 영웅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6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는 국산사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외곽에 있는 말들도 무작정 센 건 아닙니다. 한강물놀이는 2회전의 입상, 직전은 다시 졸전이었고요. 그리고 우하센도 직전에 1400에서 졸전이었고, 또 6달이 넘는 공백기가 있고, 걸작시대나 바로다나온도 순발력을 보이면서 그냥 앞선에서 버티는 말들이고, 이런 말들이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인기 마필들이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닙니다. 자,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이번 글로리 앤 아너입니다. 예. 저도 이제 몇십 년 경마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도 있어요. 막 10전이 넘어가면서, 20전이 넘어가면서 급작스럽게 컨디션이 좋아지고 입상하고 가능성을 보이는 말들도 있어요. 이번 글로리 앤 아너가 그런 말이에요. 직전에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경주 종반에 탄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했는데 굉장히 여유있게 이깁니다. 그리고 승군 첫 도전이지만은 발주기 점이 있고 훈련 때 컨디션도 이상 없이 좋기 때문에 내선만 곱게 쫓아가면 돼요. 외곽에 있는 말들은 경주 전개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플라잉 카라반, 예술이야 이런 말들도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 전개가 엉망진창으로 막 꼬이면은 오히려 내선에 있는 이번 글로리 앤 아너가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끈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로리 앤 아너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중고배당 막권을 공략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사경주입니다. 부산 사경주는 혼합사군 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W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자, 일단은 직전에 제가 주종 방송에서 추천했고, 그리고 실전 경주에서도 추천했던 베스트 챔프가 나옵니다. 따라가는 전개도 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렸고 우승을 했는데, 자, 직전 경주에 비해서 부족은 증가했고요. 훈련 때 컨디션은 직전보다 못해요. 확실하게 못해요. 새벽 훈련이 경주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영향을 많이 미칠 때도 있어요. 컨디션이 계속 좋았다가 급작스럽게 컨디션이 안 좋은 말들도 있긴 하고, 그런데 서울과 부산의 경중을 따져봤을 때요. 서울은 훈련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서울은. 근데 부산은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훈련 때 컨디션 여부에 따라서 실전 결과가 막 바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어쨌든 직전보다 못하고요. 11번 빅뮤지컬 스타는 뭐죠?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두 외곽 전개해야 되는 말. 직전에는 늦바란 이후에도 전개가 잘 풀린 겁니다. 많이 뛰었던 닥스터 넥스트, 쿨러닝, 58 이런 말들이 인기를 얻기 때문에 주종 방송에서 제가 언급해드린 말이 나오죠. 어떤 말이죠?
예, 10번 후사이치죠. 발주기 외곽인 건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코스가 불리하죠. 예, 늦바라면은 가 있을 때가 인코스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현재 부산 주로도 외측이 좀 가볍고 외측으로 취입을 하는 게 유리하고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그랬죠. 주중 방송에서 직전에 잘 탔는데 서슬리가 잘 탔는데 의욕이 너무 과다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자, 이번에는 딱 참고 있다가 3, 4코너가 돌면서 외곽으로 스퍼트해서 직선주로에서 외선진로를 선택해서 취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기본 능력이 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번 후사이치 예정대로 10번 후사이치를 놓고 노리시면 되고 전혀 인기가 없습니다. 전혀 인기가 없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는 국산사군 16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9번 골드뭉치가 가장 많은 인기를 얻죠. 근데 이 말은 6번 천마평정이 가장 많은 인기를 얻네요.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취입하는 말, 그리고 9번 골드뭉치는 순발력 보이면서 앞선 전개 후에 모래 좀 덜 맞게 외곽으로 뛰면서 들어오는 말, 그런 말들이고 뭐 이런 말들도 가능성은 보이고 있는 말들인데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은 외곽 있는 10번 시티킹입니다. 전체 말들 가운데 제일 스피드가 좋아요. 네. 이번 경주가 뭐 이런 골드뭉치나 뭐 이런 말들이 좀 빠를 것처럼 보여도 순발력을 보이면서 앞에 가는 정도이지 이게 정말 게이트 이탈도 좋고 선행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선행마가 없는 구도예요. 10번 시티킹 정도의 순발력이라면 저는 선행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주 만에 출전이지만은 훈련 때 컨디션 전혀 이상이 없고요. 1600 경주거리 외곽이 훨씬 불리하기 때문에 초반에 스타트에 신경을 써서 바로 선행을 잡아버리면은 끝까지 뭐 인코스를 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 시티킹 충분히 앞선 전개 후에 종반까지 끈기가 좋은 걸음 유지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10번 시티킹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5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는 국산 사군 16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예, 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죠. 무슨 문제? 예, 드래곤 닌자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두 가지죠. 두 가지. 예, 스타트를 엄청나게 잘 받아서 외곽으로 이렇게 빼서 다른 말이 여기 끼어들게 하는 거. 예. 아니면은 땅 한 다음에 늦발에서 막 다른 말이 갈 때 늦발에서 외곽으로 이렇게 빼서 오는 거.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는 입상할 방법이 없어요. 아마도 순발력이 좋은 말이고 이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뭐 2선 선입으로 내측 최적으로 탄다. 그러면은 그냥 저승으로 가는 겁니다. 이번 드래곤 닌자는. 외곽 있는 11번 희망난이도 마찬가지예요. 직전에 순발력을 보이면서 앞선 전개 후에 끈기를 보이지 못하고 고전했는데 늘어난 경주거리에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들이 인기를 얻는데 자,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5번 국대이어로입니다. 직전 경주 다실바가 기승을 해서 스타트가 약간 느려도 중위권 정도에서 경주를 진행하니까는 경주 종반의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복이 좀 있는 말은 맞아요. 잘 뛰었다, 뭐 선입으로 최적으로 경주를 진행해도 걸음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근데 일단은 조건이 좋아요. 승군 첫 도전이기 때문에 감량이점이 좋고요. 부산 최고의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그리고 배당이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전보다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이면은 입상할 수 있는 편성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5번 국대 히어로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8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는 혼합사군 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중고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노리는 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에 취약한 말들이 많아요. 6번 달콩도 최근에 계속 인기를 얻고도 1800 경주거리에서 1600 경주거리에서 고전했고, 콜긴도 이제 혼합 3군에서 혼합 4군에서는 레이팅이 꽉 차 있는 말이기 때문에 57이에요. 직전에는 혼합 3군으로 점핑 출전해서 선행 같지만은 낮은 부중에서 꼴등했어요. 완전 서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57은 입상은 장담을 못하는 거죠. 8번 백령도 최근에 장거리 경주는 잘 뛰고 있는데 그냥 뭐 일명 얘기해서 원페이스로 뛴다 그러거든요. 땅 하면은 스타트에서 선두권에 붙여요. 그 속도로 계속 뛰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탄력이 잘 나온다든가 그런 건 없는 말이에요.
이번 젠틀야라도 마찬가지예요. 스타트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은데 선두권에 빨리 가세한 이후에 버티는 말. 예,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장거리 경주에 결코 다른 도전 마필들보다 유리하진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이 4번 펄포인트입니다. 펄포인트. 예. 뭐 혈통으로 따지면은 2000m도 소화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거리 적성은 혈통도 중요한데 주행 자세도 중요하고요. 목수임이 높은 말들도 있고요. 뭐 그런 종합적인 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한계 거리는 1800이에요. 펄포인트가. 자, 직전 경주도 1번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끈기를 보이면서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2회전 경주보다는. 근데 2회전 경주는 꼴등을 했는데 왜 꼴등을 했냐면은 장기간의 공백 후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소속주로 옮기고. 그리고 직전 경주는 정상적인 출주기로 돌아오면서 변화를 보였고요. 근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정상적인 출주기로 돌아왔고 빠른 말이 많지 않은 구도이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아주 편하게 경주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800까지는 됩니다. 그래서 4번 펄포인트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6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는 1등급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예,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최저 배당 막권은 4번 강서 자이언트하고 외곽이는 9번 블랙 맘바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닥터 시저 같은 말들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컨디션만 좋고 주로한 정상이면 돼요. 그런데 1번 게이트에 그것도 선행을 가야 되는데 외곽에서 다른 마필들이 압박해 들어오면은 아마도 능력 부진으로 꼴등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강서 자이언트 블랙 맘바가 같이 뛰었잖아요. 국제신문배에서. 그리고 두 마리가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후에 끈기가 양호한 그림을 보였는데 제가 항상 강조해드려요. 대상 경주보다 부산 1등급 경주의 편성이 센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1등급은 안 그래요. 부산 1등급은 정말 잘 뛰는 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대상 경주에서 두 마리가 1차, 2착을 했다고 또다시 재편되는 구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저 배당 막권은 이미 죽어있는 막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마필들이 1등급에서 경쟁력이 있는 말들이 많아요. 하다못해 장기간의 공백이 있는 캄스트롱 이런 말들도 1등급에서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 경쟁력이 있는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진 게 낫다. 연속 입상을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위주로 배당판의 흐름이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배당을 누릴 수 있는 찬스라는 거죠. 네. 좋아진 경주 조건을 바탕으로 줄어든 경주거리의 이점을 이용해서 충분히 아주 좋은 배당으로 입상할 수 있는 복병 마필들이 득실득실한 경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필들을 위주로 뭐 중배당도 아닐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주력 한방 막권이 아마도 50배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중배당, 고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노리는 메인 승부처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구경주입니다. 서울 구경주는 혼합 3군 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연속된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드렸다시피 복병만은 아무리 잘 뛰어도 이제 인기 있는 말들이 능력이 있는 말이고 그런 말들이 잘 뛰면 못 들어와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게 인기마가 무너지면서 중고배당이 나오는 경주가 있어요. 중고배당이 나오는 경주가. 왜 그러냐면은 이 인기마가 편성의 이점으로 인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좋아서 인기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편성을 봤을 때 이거 편성이 약해. 그래서 이 말도 능력은 없지만은 뭐 최근 보여진 게 그래도 나아. 그래서 인기마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6번 베스트마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전에 순발력 보이면서 선두 외곽으로 모래 안 맞게 경주를 진행했는데 경주 종반에는 서버리는 수준으로 걸음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선행 가면 잘 뛰냐? 2회전 경주에서 선행 가서 무너졌어요. 그것도 1400에서. 그러니까는 능력 있는 말이 아니죠. 장거리에서는. 외곽이는 위즈러너. 예, 2회전 경주에 헤리카심 기승에서 취입했는데 직전에 헤리카심 기승에서 또 부담 능력 늘어나니까는 거의 꼴등했어요. 능력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2회전 경주에 잘 뛴 거로 인기마가 된 거잖아요. 4번은 골드라너. 예, 저 정말 잘하는 말이에요. 들어올 때마다 제가 한구라를 했단 말이고 3회전 경주에 입상을 했고 2회전 경주, 직전 경주 전개 잘 풀어가도 안 돼요. 높아진 부중에서는 딱 거기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배당판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마가 아니라 편성의 이점으로 인기를 얻는 말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기 마필들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배당 복병마가 출전합니다. 그리고 그 배당 복병마가 완전히 바닥을 쓸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추적하지 않으면 그 경로를 못 찾아요. 근데 저는 언제 살아날까 계속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말인데 2회전 경주는 별로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직전 경주에 드디어 변화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무조건 노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말이 출전합니다. 그래서 구경주 역시 중고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노리는 메인 승부처 잘 적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식경주입니다. 서울 식경주는 곡산 3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스팔타가 세긴 세죠. 13번 뛰어서 10번 들어왔으니까 단거리 경주에서 워낙에 센 말이고 차분하게 따라가도 되고 단거리 경주는 강자급의 마필인 거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라운드 탑 플레이가 최저 배당 그리고 다른 여러 두의 마필들이 팔리는데 이 라운드 탑 플레이하고 탱자하고 같이 뛰었거든요.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은 탱자예요. 전개를 오히려 무리하게 풀어갔던 탱자가 라운드 탑 플레이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와요. 네. 그래서 라운드 탑 플레이는 최저 배당 막권인데 9번 탱자는 배당이 좋잖아요. 그래서 9번 탱자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들은 다들 그냥 거기서 거기고요. 그래서 10번 식경주는 9번 탱자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경주입니다. 11경주는 1등급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끝장 승부처로 중고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노립니다. 인기도가 이렇게 될 줄은 알았죠. 왜 그러냐면은 주종방송에서 제가 소개했던 말이 썸씽 로스트잖아요. 그죠? 세넥 빈체로 카발러하고 썸씽 로스트하고 동일한 부중을 같이 뛰고 같이 달고 뛰면은 누가 이긴다고요? 썸씽 로스트가 이긴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인기마죠. 빈체로 카발러하고 썸씽 로스트가. 그렇기 때문에 최저 배당 막권으로는 별로 전 배팅의 가치를 못 느끼는 말이에요. 썸씽 로스트는. 자, 일단 두 대의 마필들이 최저 배당이고 순발력 있는 말, 최근에 연속 입상하고 있는 말, 직전에 우승을 했지만은 부담 중량이 좀 늘어난 상황이고 이런 말들이 인기를 얻는데 제일 센 말은 저는 7번 빅스고라고 봅니다. 우연찮게 장거리 경주에서도 들어오는 적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말이 좀 짧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빅스고가 예전에 대상 경주에서 1200 경주거리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경주거리가 1600, 1400, 1200 이렇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잘 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1200을 뛰는데 장거리 경주에서는 직전에도 최적의 전개를 펼치고도 안 됐어요. 그래서 늘어난 부중에서는 장거리에서는 안 되는데 단거리에서는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7번 빅스고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중고배당 막권을 잘 적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월 12일 1호 해설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2일 1호 경마일 건승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